철근공사입니다. 철근공사 또한 OSC 공법이라는 부분과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요. 주요 개념은 가공, 그 다음에 이음, 정착, 조립 및 설치고요. 조립 및 설치 쪽에서는 피복 두께, 순간격에 대한 부분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가공 쪽은 철골과 동일하게 공장 가공이 이루어진다. 자, 여기에 따른 가공도, 이어치기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야 된다는 거, 조립용 철근에 대한 계획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 및 활용이 가능한 부분, 철근의 선조립입니다. 각각의 철근들을 해당 위치에서 직접 조립하고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또는 현장의 특정 위치에서 해당 부재들을 미리 조립을 해서 양중장비 등을 통해서 설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장 적용 사례들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둥의 경우 2개층, 3개층 조립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격체 철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푸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보데크라는 부분이 철근의 선조립의 사례이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크에다가 스트랩 철근을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스라브 쪽에서는 데크가 바로 철근의 선조립의 사례고요. 지금은 사용은 많지 않지만 용접 철망이라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음 쪽에서는 A급, B급 이음에 대한 부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음에 대한 위치, 고의 경우는 음력이 최소가 되는 부분이다. 기둥 같은 경우는 전체 기둥 높이의 4분의 1로 나눴을 때 상부 4분의 1 부분에서는 이음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음 공법에 대한 부분이 또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음 공법의 종류, 겹침이음, 용접이음, 가스압적, 기계식 이음,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기계식 이음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가장 현장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기계식 이음, 커플러 이음, 그리고 커플러 이음은 나사식과 편칠식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 커플러 이음이 주로 어디에 쓰여지냐, 슬러리월의 시야 외벽과 그 다음에 수평부재, 파라메타 보든 스라브든 연결될 때, 그리고 초고층 쪽이죠. 우리 코어 선행공법. 네. 그 다음에 커플러 중에 확대머리 커플러라는 부분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시면은 어스안카처럼 네, 지압식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머리 자체를 확대로 해서 실질적인 정착 들어갈 때 이 이음 길이를 줄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디 쓰이냐, 일반적으로 기둥 부위에 보면 보철근들이 정착이 되면서 많은 철근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순간기억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이런 부분에 바로 확대머리 철근, 확대머리 커플러가 사용된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착 부분입니다. 마찬가지 길이 쪽에서 표준 갈고리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압축부에는 효과가 없고 인장 부위에 효과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진 상세에 따른 길이든 가공하는 부분이 틀려진다는 것, 그 다음에 위치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기둥, 목, 스라브 벽, 그 다음에 최상층이냐 기준층이냐 거기에 따라서 갈고리가 필요한지,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고 그림으로 그리실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 바로 이 피복 두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피복 두께 목적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과소 피복도 문제가 되지만 과대 피복도 문제가 된다는 것. 자, 피복 두께가 부족하면 내구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화재에 대한 영향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러면 과대 피복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조 계산했던 유효 깊이가 확보가 안 돼서 구조 내력이 저하가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수명 주택 건설 기준도 함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피복 두께를 늘리면서 건물의 내구 연한, 수명 연한을 늘렸다는 거. 그리고 피복 두께에 대한 기준도 현재 KCS로 가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에 대한 기준만 필수적으로 좀 외우셔서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면 해당 기준을 표로 작성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순간격, 네, 마찬가지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콘크리트의 충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이죠. 그리고 해당 철근의 순간격이라는 부분도 지금 현행 KCS에 보시면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령 자체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평 순간격에 대한 부분만 암기를 좀 하셔서 25mm 이상, 그리고 철근의 공칭지름 이상, 굵은 골재 최대 치수하고 단서 조건의 수평 철근의 순간격이다. 네, 이렇게 하고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특히 철근 콘크리트 공사 쪽에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 콘크리트 공사 쪽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하기 위한 방법은 현행 KCS에 대한, 그 다음에 구조 계산 설계 기준인 KDS에 대한 기준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답안에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지금처럼 순간격이든 피복 두께 예시해 본 것처럼 현행 기준들은 상당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작성하실 때 기준을 작성한 거와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배점에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령은 꼭 필수적인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암기를 하시고 단서 조건을 이렇게 달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순간격 같으면 수평 철근의 순간격에 대한 기준이다. 피복 두께 같으면 현장 타설 일반 콘크리트에 대한 피복 두께 기준이다. 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한 고득점의 팁입니다.